이 자리에는 제 오른편부터요, 오재세 의원님, 박광원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그리고 최재성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그리고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입니다. 오늘 정부가 연말정산 결과 및 보완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납세자 749만 명 중 396만 명의 직장인 세입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범국민 조세개혁 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입니다. 소득 2,500만 원이 미달하는 과세 미달자를 제외한 납세하고 있는 봉급생활자 숫자는 총 749만 명. 이 중에 52.9%인 396만 명의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늘은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해 왔습니다만 그 결과는 그것과 달리 5,500만 원 미달자 중에서도 194만 명의 국민 세부담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85%의 국민이 세금 늘지 않았다 이렇게 강변하지만 실제 납세 과세 미달자를 제외한다면 5,500만 원 미만 소득자의 40%가 넘는 봉급 생활자가 세부담이 늘은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세수 추계에 근거해서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리는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그것 때문에 세정에 일대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사과와 반성 없이 통계 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발표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저희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또 책임자들이 먼저 국민 앞에 나와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정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가 보완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만 5,500만 원 이하 납세자에 대한 대책만 내놓은 것도 문제입니다.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 납세자 중에서도 과도하게 세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근거로 했던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된 급여 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입공제 항목, 그 항목별 과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세한 자료는 아직도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이 요구한 자료를 정부에서 즉각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 범국민 조세개혁 특위를 국회에 즉시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연말정산 결과를 보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한 세수 증가분 1조 1,500억 원을 포함해서 직장인의 유리 지갑에서 모두 1조 9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어들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과세 강화는 오직 직장인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00조 원 이상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뒤로 하고 손쉬운 직장인 증세만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직장인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직장인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대책 논의에 즈음하여 우리 당은 조세 정의를 강화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미리 밝혀줍니다. 이상입니다. 또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균형 재정에서 지금 거의 30조 이상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30조 적자를 어떻게 메워서 빚을 미래의 국민들에게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이렇게 가장 약한 공급생활자에게 이 증세를 한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많은 사내유보금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증세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자산소득, 또 임대소득, 기타 금융소득, 이러한 그 고소득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근본적으로 더 걷어서 막대한 지금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공급생활자도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정도인데, 30조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급생활자로부터 이렇게 증세를 한다는 데 대해서 저희가 분노하고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는 거짓말로 시작한 국민 증세를 또 거짓말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세가 아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정부 여당이 그랬습니다. 증세였습니다. 거위 몸통의 절반 이상의 털을 그냥 뽑아버린 겁니다. 52.9%입니다. 정부는 소액 7천만 원 미만 공급생활자는 소액 소수의 이 증가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추계를 믿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소수가 아니고 52.9%가 세금을 더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액수도 천차만별이지만 정부가 얘기한 액수의 평균치를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고 국가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그런 것이 연말정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85%는 증세하지 않았다라고 과세 미달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또 발표를 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공급생활자 중에 세금 내는 사람, 그 중에 52.9%를 증세한 것입니다. 대책도 5,500 미만으로만 대책을 얘기해서 절반의 국민의 지갑을 털어간 절반만 내놓고 나머지 절반은 안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다 저부담하고 있는 이 초고소득층과 또 초대기업의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국민들에게 증세를 하고자 했던 정부의 빗나간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국민 증세는 분명히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국민 증세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정부가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대안은 반쪽도 안 되는 대안이고 또 근본적으로 법인세 문제 등을
함께 논의를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